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왕조 국가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그러니까 4월 29일 오후 2시에 영수회담을 갖습니다. 지금 정해진 의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차담의 형식이고 지금 현재까지로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측 참모가 3명씩 배석한다고 그러는데 3명씩 6명에다가 8명이 앉아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 물론 이제 배석자들은 듣기만 하겠지만 상당히 내실 있는 회담이기보다는 생색만 내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8월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해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해왔었죠. 그것은 범죄자 그러니까 피의자랑 마주할 수 없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이었고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수회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와는 회담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대패하고 또 지지율도 급락하면서 이제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범죄자 운운하고 피의자 운운하는데 그 범죄자 피의자는 혹시 집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범죄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동안에 3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서도 의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윤 대통령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 그런데 이분은 성정상 말을 듣고 있을 사람은 아니죠. 원래 59분 대통령이잖아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 59분 동안 혼자 이야기하고 나머지 1분 듣는 척 하는 분인데 과연 홍철호 정무수석의 말대로 이재명 대표의 말을 듣는 시간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민생회복지원금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하는 거 그리고 차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이 지금 매우 어렵다 이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 그건 지역화폐로 하는 것이다. 돈은 한 13조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이었던가요? 국무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은 마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의제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높지 않다. 높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까지 해온 이야기를 갑자기 뒤집기도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일부 언론에서 선별 지원하는 카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도 있던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분 절대 이거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괜히 기대감만 높이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선별 지원하게 되면 민심이 더 나빠질 텐데 그리고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걸 받을 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날아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정기조 대전환에 대해서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정기조는 옳다. 그러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국정기조 대전환과 그 일환으로 거부권 행사 이제까지 법안 9개에 대해서 다 거부권 행사해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해병대 채모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이태원 특별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줄을 바로 죄는 거기 때문에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고, 물론 5월 2일 날 자동 부의가 되고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대통령한테 넘어가고 이런 과정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특검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대표가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영수회담을 계속해야 하고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제기하지 않는 게 옳다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 입을 통해서 언론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가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최상병 특검 하나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가 민생회복지원금이고 두 번째가 최상병 특검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제 설정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나온다? 그럼 왜 갑니까? 뭐 용산 차 한 잔 마시러 가는 겁니까? 거기 가면 뭐 차가 더 맛있습니까? 그 말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가. 이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전국 9개 민방 공동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당을 비롯해서 또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또 일부 언론에까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왕조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손바닥에다 왕자를 쫙 써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거다. 지금 본인이니까 왕인 줄 안 거야.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중전마마인지 한 거야.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죠.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중전마마도 아니고 선출된 권력도 아닙니다. 선출된 대통령의 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든 그 전이든 지금이든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수사선상에 올라야 하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 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하는 데 있어 선이 어디 있냐? 검찰 보고서에는 김 여사와 어머니가 23억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국 대표의 말이 맞죠?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의제 협상을 처음에 사전 의제 조율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번 회담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회담의 주도권을 이미 잡은 상황에서, 이미 잡았잖아요. 이미 사전에 하기 전부터 이미 주도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그 의정 갈등 이 문제도 이재명 대표의 그리고 민주당의 해안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 갑자기 대통령이 확 던져가지고 이 불이 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하고 협의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의협이 언제 민주당 말을 들었습니까? 의사들이 민주당 말을 듣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이야기하면 더 거꾸로 갈걸요? 이 사람들은 골수 보수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도부.
문재인 대통령 때 400명 증원하자고 하니까 누구였어요, 그죠? 그 의사협회 의협 회장 했던 최대집입니까? 목포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의사협회를 이끌고 파업으로 몰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400명도 안 됐는데 지금 2,000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 부분을 중재한다. 서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2,000명 증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의사협회가 그래요. 두 분이 결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는 여당이 직접 풀어야 돼.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될 문제지 야당을 끌어들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이런 문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의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자기 의지를 이야기해야 되고 어떻게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로드맵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해야지 의정 갈등 문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품고 나간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의협은 절대 민주당 말을 듣지 않는다. 거꾸로 듣는다.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평생 보수들이잖아요. 그건 아닌가? 그냥 보수. 예, 그냥 보수라고 해둡시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부분도 민주당에게 협조를 요구할 사안은 아니다. 그럼 이 부분만 그러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할 만한 큰 정책의 아젠다가 없어요. 이 정권이 무엇을 해왔습니까? 무엇을 해왔는데 이 대표님 이 부분은 같이 가게 한번 하시게요 라고 말할 만한 정책이 없었잖아요. 단 한 건도. 있었으면 말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 아젠다가 없는 입장에서 야당 대표와 협의할 일은 별로 없다. 의제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민주당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면 회담 자체는 어떻게 돼? 결과물은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던데 꿈 깨세요. 그 기대 난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모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2년 동안 봐왔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조찬을 한다거나 만찬을 한다거나 오찬을 한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차 한잔 마시게요. 용산으로 들어오세요. 나 요즘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덕담이나 좀 하고 가세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최상병 특검 받겠습니까? 김건희 특검 받겠습니까? 민생회복 지원금 그 부분 받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 갑자기 9번씩이나 거부권 행사하던 사람이 그래요. 이 대표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이제 안 할게요.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한번 만나줬으면 됐지. 뭘 또. 국정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깨나가느냐.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김민수 대변인이 구정모를 쫙 찍으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과 전세자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이자만 29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고나 있냐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국채이자 29조. 예, 국채이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자가 29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 해 예산의 4.4%에 달한다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국정을 누가 해왔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해왔습니까? 국민의힘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나라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것을 김민수 대변인이 자백을 하고 있어. 이자만 29조예요. 어떡할 건데요? 근데 무슨 25만 원씩 주자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채 이자만 갚고 있으란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이 세금 걷어서 국채 이자 갚으라고 그랬습니까? 국채 이렇게 많이 내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전 정권에서도 냈고 그 전 정권에서도 했죠. 국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국채 이자 29조 원이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방 교부금도 다 잘랐습니까?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돈을 풀고 그래서 그 돈이 돌고 그래서 경제를 돌려야 돼. 그것이 경제의 기본인 거예요. 국가가 할 일이 뭡니까? 행정부가 할 일이 뭐예요?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경제를 살려간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25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것이 돌게 만들자.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국제이자 29조가 왜 나오죠? 세수 펑크를 낸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누구 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국민이 어려우면 추경하는 겁니다. 추경 13조 못합니까? 수권정당이 내놓은 안, 그것이 바로 국민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영수회담 하기도 전에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쫙 찌그렀어. 그것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국민의힘 배석자가 없죠. 완전히 빠져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용산을 향해서도 지금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다. 당연히 용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아야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뽑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윤을 거의 뭐 옹립하는 분위기잖아요. 이철규. 지금 비대위원장도 제대로 뭐 서로 안 하려고 한다대. 나라가 여모냥 욕거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도 없는 겁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오늘 오후 2시에 영수회담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처지를 망각하고 지금도 고개 뻣뻣이 쳐들고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말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기싸움 문제도 아니에요. 그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이 뭔가, 정치권이 도와줄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수하고 손 내밀면서 뒤통수 때리는 그런 꼼수, 그런 짓거리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두 정치 지도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도출해내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위안을 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슬쩍 위기를 모면하잡시고 영수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 한잔 마시고 뒤돌아서서 서로 비난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짓거리보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 국민의 소리를 누가 전달하느냐? 제1정당, 제1당, 민주당의 소리를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대표 역시 1시간이라는 게 너무 짧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굉장히 숙련된 정치인이고 토론의 달인이고 또 설득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내야 할 것입니다. 말해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말하고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저 초보 운전자, 초짜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을 한 수 지도해주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수회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대표가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하고 이것이 좋은 결과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어떤 것도 수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을 멋지게 해야 된다. 이러한 제안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부분. 거기서 뭐 입틀막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말은 하고 나오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수회담 이후에 그런 것들이 국회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의논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던져서 국민의 편에서 서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민주당이라도 이 대표라도 좀 해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